제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그걸 약간 잃어버린 거죠. 아, 이 사람은 내가 필요 없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도 나 없이도 너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눈치가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여서 갔다가 그쪽 집에서는 전체 시댁 식구가 다 나와서 저를 보고 갔대요. 그러니까 4년을 살고 이제 목숨이 너무 위태로워서 유방암 3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방암인데 유방암 사기가 이제 진단받고 나서 2022년 11월 초에 받았거든요. 얼마 안 됐네. 네, 1년 뭐 갓 지났죠. 오늘 잡채고요. 그리고 매생이 해물전. 그리고 파래 초무침.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노지 시금치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갈비탕은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 예고편. 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 탱글탱글하죠. 불지도 않고. 이거 나중에 살짝 볶아서 내고 렌즈에다 데워 먹어도 그대로예요. 갈비탕 너무 맛있어요. 갈비탕 맛있어요? 진짜 이 무하고만 넣고 끓인 거야. 너 갈비탕 자주 해 먹잖아. 너. 제가요? 응, 집에서 그런다 그러지 않니? 갈비탕을? 갈비탕 맛에 빠져있다고 그러지 너니 아니 너가 아니? 매생국? 아니 다른 남자다. 여기다가 그냥 이 신김치에다 밥 말아서 딱 먹으면 딴 게 필요 없는데. 와. 갈비탕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갈비 종류를 그 찜갈비는 딱딱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하고 이거는 마그로라 그래갖고 끝에 부서진 것 같은 것들을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탕용 갈비를 사세요. 찜용 갈비 사서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 안 해요. 키로에 만 얼마? 뭐 이렇게밖에 안 할 거야. 진짜 부드러워요. 오래 끓였어. 그래. 단맛도 느꼈고. 전이 너무 맛있어요. 전 맛있어요. 자기 오늘 과식하겠다. 네. 일단 식초물 좀 마시고 가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맛있을 거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 남편분 너무 좋으시겠다. 응? 맨날 이런 요리 해주셔서. 남편?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전혀 다른 얘기야 또. 아, 그래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뇌수술만 2번 하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오래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예 누워서 이제 배소양 받아내고 이 정도셨는데 그래서 회복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랑 엄마랑 붙어가지고 이제 살렸죠. 아이고. 그래갖고 지금 세상에. 이제 일상생활 좀 하시고 혼자서 이제 화장실도 가시고 외식도 나가서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좀 회복이 되셨어요. 그때까지 드셔봤던 게 너무 많으니까 매 끼니마다 해달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나는 이제 지쳐가지고 와. 둘이서 이제 엄마 삼계탕 이걸 내가 해가? 막 이러면 이제 엄마 그냥 시켜 먹자 막 이러시고. 아프셨을 때 해주신 게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 뭐 평생 그렇게 해드셨는데 평소에 이제 했으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몇 끼니마다 다른 걸 달라고 하시니까. 기력을 좀 차리셔서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잘 드세요. 슬슬 얄밉기 시작하겠는데요? 네. 우리 엄마 요양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말면서 그러니까. 감사함을 못 느끼신다는 거죠. 감사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음식이 말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네. 그걸 안 해봐서 늘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하면 나오지. 그게 뭐 어려운지 몰라서 그러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아들이 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 이거 계란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딱 선수여갖고 딱 한 다음에 레시피가 딱 정형화된 걸 그렇게 가리키는 자리가 아니라 토킹 어바웃 하면서 뺄까 넣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취향껏. 그리고 4명이서 먹어보고 어때? 좀 뺄까요? 소금 좀 더 넣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 레시피가 나오는 거라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도 놓이고. 여기 파래도 아까 무채 썰어 넣으신 거. 네. 그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오래 절이려고 안 해도 괜찮겠죠? 네네네. 아마 그것도 있으실 것 같은 게 이제 저희 이렇게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랑 같이 먹는 거라서 그렇지. 맞아. 보통 일상생활 하시다가 생각 비슷하신 분들이랑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 너는 이거 왜 안 맞아. 먹어? 맨날 잔소리만 듣고 야 그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잔소리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그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표현했다고 했어. 맞아.
근데 그 사람과 그 성향이 다르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자기 그거를 식으로 맞춰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지적했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만의 언어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아무리 같이 살고 아무리 친하고 이래도 오해할 수도 네. 있고. 서로 잘해줬다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건가? 맞아. 그거를 알아먹는데 네. 되게 시간이 내 식으로 잘해준 걸리더라고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없으면 오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했다고 하는데 넌 왜 모르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희는 아이가 눈치를 봐요. 혹시라도 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저희는 그렇지. 한 번도 이상한 적 없는데 이렇게 그냥 각자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로 그냥 각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주말 부부인데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서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 안 좋아? 그 주말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엄마 아빠 사이 좋아? 내가 물어보고 지금 7살 이제 8살이거든요. 엄마 아빠 사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컸다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 그렇지. 어.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지. 네. 그래서 아빠가 지금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음. 얘기를, 네, 그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하고 아이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걔 주위에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 그러니까 걔도 이렇게 다른 사람 경험을 맞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 있 네. 안 떨어졌네 이런 네. 이렇게 네. 주위에 많으니까 네. 그렇게 지리짐작하죠. 네네네. 그래도 7살이 그렇게 하는 거면 좀 약간 좀 성숙한 편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네. 저희 딸이 한 6살 때 차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막 싸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말이 좀 커지긴 했는데 애가 집에 들어와서 그런 애가 아닌데 막 저한테 약간 이렇게 개그같이 하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딸이니까 하는 거야. 그거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렇지.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 우유에 다 알러지. 락토즈 그 유당불내증 있으시구나. IgG 검사를 했더니 저희 딸은 뭐 더 많이 하고 모든 우유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양우유, 다 있어요? 뭐 염소우유. 근데 몸에서 반응이 어떠세요, 따님이? 안 좋나요? 아니면은 좀 지금 이제 사춘기니까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얼굴에 뭐도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없던 생리통이 생겼어요. 변수가 코로나 감염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딱 그 시점으로. 그리고 병원에서도 저희가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선천적으로 그 면역 지수가 되게 낮은데 저희 딸도 그런 거예요. 그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는 참 유제품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원래 장점인데 그게 네. 그게 안 맞으시면 맞네. 참 그러겠네. 그리고 그 음식을 지방 먹는데 사실 그런 유제품 먹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손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으면서도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안 좋아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얘를 많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유제품 안 먹으면 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거기서 뭘 스위스는 먹지 모르겠네. 음. 거긴 주식이 뭐래요? 잘 나온다고 해도 아침에 빵, 과일, 야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없어요. 바나나 뭐 이렇게 기숙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예 이제 삼시세끼가 그럼 나오죠. 먹어야 되잖아요. 네.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겠다. 얘는 또 진짜 칼칼하고 아저씨 입맛이에요. 출동하셔야겠다 주기적으로. 근데 나서면 또 알아서 크겠죠. 근데 기숙사에 있으니까 몇 번 울고 고생하면.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게 맞아요. 점프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 나이. 저는 그런 건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시기들을 일찍 많이 경험해봐야지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네, 들고. 저도 그래서 보냈고 저 예전에 그 군대 전역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저를 형성할 때 되게 중요했던 것들이 약간 몇 가지 군대나 군대 직후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역 직후에 약간 남미 여행한 거, 그리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한 건데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뭐 먹을지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위험하잖아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계속 치안 신경 써야 되고 뭔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1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삶이 쉬운 거예요. 그 1년을 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야. 아니 이거는 뭐 너무 안전해. 뭐든지 다 있어. 나의 집도 있어. 뭐 못할 게 어딨어 도대체. 그렇게 시작해버리니까 20대 질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반대로 10대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고생을 하는 게 다 거기서 음식 고생 해봐야지.
여행도 고생한 여행이 기억이 남아요. 맞아. 네. 뭐 어디 휴양지 갔던 게 아니라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가 벌써 30년까지는 아니구나. 그때 나이 나올 뻔했어. 중국을 한 달 한 달이요? 네, 어, 이렇게 종단을 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뭐든지 깊이 고생 생각하면 아무것도 엄청 많이 못해요. 하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런 생각 없이 벌인 일이 오히려 후회도 없고 자기 자신을 그냥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있으셨네요,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 쉽지 딸내미가 않던데. 닮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그걸 약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성향을. 네. 그 도전을 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그런 저 그런 에너지를 거를. 얻고 약간 그러면서 남편한테만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고 일을 그만두셨어요?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어느 순간 의지가 됐나 터지더라고요. 보다. 그래도 됐으니 다 놓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거든. 그런 뭔가 편이긴 그게 하죠.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애초에 어림도 없으면 그런 걸 아예 그 기회를 삼지도 않거든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출근하는데 내가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손수건하고 양말을 챙겨서 이게 주니까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갔다 있으면 오시는데 아니야 출근할 때. 아침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거를 왜 이 사람이 양말을 들고 수건을 주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있으면 책을 한 잘 보든지 저 잠을 자든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줘요. 양말 입고 거꾸로 짝짝이를 신고 나가기도 하고 뭐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싫은 거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막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내리님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보고 자랐지. 우리 아버지는 나갈 때는 엄마 거의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더 힘들다 그랬단 말이야. 씻기고 닦이고 씻기고 막 입히고 신기고 막 그렇게 손 많이 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진짜 엄마가 그렇잖아. 야 유치원에 몇 명 키우는 게 100번 낫다고 그럴 정도로 힘들고 딱 들어오면 또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왜냐면 아무데나 막 그 구두 신고 막 그 진흙탕 막 가고 이러니까 신발 갈아 신고 가게 하고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하고 그런 걸 봤죠. 그래서 나는 손수건을 챙겨줬는데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물 한 잔도 떠다 준 적이 없어요. 물을 달라 한 적도 없고 본인이 떠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런 거를 챙겨주고 챙김을 받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현모양처라는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너무 바빠지고 아이 학교 문제 막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러면 애 데리고 나가는 건 어때? 막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좀 힘들었을 때였나 봐요.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아, 둘이 같이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말씀. 애한테 애랑 가라 이거지. 엄마랑. 이 사람은 길어버리겠다. 내가 필요 없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도 나 없이도 너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한 5년 전? 얼마 안 됐네. 결혼 한 10년 지나고. 근데 그래서 되게 권태기랑 되게 심하게 알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극복해서 저도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극복기 들어야 극복을 되겠네요. 어떻게 극복기. 하신 거예요? 진짜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러면서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저의 모든 거를 한번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싸우는 것도 필요하구나를 싸우는 것도 느꼈어요. 필요하죠. 네. 갈등은 해소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어떤 이슈가 있긴 있었죠.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예전 거 어떤 얘기 끄집어내면. 또 하고 또.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책도 많이 읽고 그러고 나서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극복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서로 그래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이 바뀌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 그래서 막 그런 그 김주환 교수님은 물론 그 이유지만 뭐 그런 거를 막 찾아보고 책도 많이 보고 남자 심리 막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인간적으로도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대지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여전히 저는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독립적이지는 않으니까 뭐 100%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되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느끼고 아이고 애쓰셨네. 의지를 하는 게 좋으세요, 남편분이? 저한테요? 네. 아니 그렇지는 워낙 독립적이고 워낙 뭐 그런 그래도 사람이라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부탁을 하거나 뭐 그러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한테 막 그러면 싫겠죠 또 이렇게 막 너무 다 해달라고 하면 싫을 텐데 그냥 그 당시에는 제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필요 없구나 이 사람한테는 근데 전업주부니까 저는 그냥 가정이 저의 전부인 거잖아요. 네, 그 세계가 전부인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을 때 제가 사회에 나가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피해의식이 강해지고 표현 방법도 이게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게 저는 말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좋아해? 뭐 해줄까? 근데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동을 하면 그게 표현이 되겠지 하는데 저는 맞아.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남자들이 그래요. 네, 저희 남편이 군대 있을 때 친구 하나가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2장을 길게 써왔대요. 그래갖고 그 헤어지자는 편지야. 그래서 그것도 자기한테 읽혀줘서 읽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모른대요. 둘 다. 왜 헤어졌는지를 둘 다 2장을 써도 읽고도 잘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왜 그랬대는데 모른대. 그리고 본인도 모른대.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이해하는 거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두 분 동시에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극복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남편분의 그 유연성도 있는 것 같고. 네. 노력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죠. 거의 한 사람은. 그냥 너 때문에 너만 바뀌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안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 탓이야가 아니라 서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때 누구 하나 아프거나 뭐 이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좀 대단하신 거다. 네 분 다 기혼이시죠? 저는 혼자예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이는 있어요. 저는 싱글맘이에요. 네. 아이가 한 명인가요? 네. 요즘 애 키우는 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다들 애들이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장기니까. 저는 아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몇 살이신데요? 26이요. 엄청 결혼을 일찍 하셨나요? 아니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요? 네, 요즘에 제일 많을걸요. 네.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 나이를, 그죠? 53이. 아니, 엄마예요, 엄마. 엄마 나일 거예요. 그죠? 53? 네. 그런데 아이가 크네. 그러니까 네. 결혼도 일찍 하셨네, 그래도. 그렇죠. 27에 낳나? 네. 일찍 하셨네, 그래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어서. 아니, 하려고 안 해도 결혼이 돼요. 저도 기를 쓰고 가시는. 저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강권적으로 갑자기 결혼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하라고 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하라고 저는 뭐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전학을 시키고 남녀공학이 되면 다 전학을 시키고 여자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신 네. 거예요? 그리고 남자 남자를 섞여 있으면 안 돼. 못 보게 하고 와. 이렇게 늘 등하교를 차를 타고 아빠 차를 타고 내려서 제가 기억났던 건 이렇게 신호등이 빨간불에 섰는데 이렇게 옆에 봤는데 그때가 이제 등하교 시간이니까 버스가 서 있는데 그때는 뭐 애들이 다 막 엉켜갖고 막 타고 갈 때니까 미안해라 이러고 나는 이렇게 잠깐 보고 이렇게 고개 숙였는데 남자 여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쳐다봤다고. 아버지가? 네. 막 그 정도로 막 그래서 저는 대학교 과가 문제가 아니라 여대에 있는 과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게 하여튼 스토리가 긴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계속 학교에 남을 거라고 공부를 이제 대학원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 친구 딸들이 다 결혼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또 좀 어린 나이였으니까 얘만 남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딸이 제일 예쁘고 제일 잘났는데 얘만 못 갔으니까 갑자기 노처녀같이 돼버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선도 안 보고 뭐 했냐 그러면서 막 우리 엄마를 달달달 볶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선도 안 봤으니까 난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소개팅도 한번 못했는데 무슨 선을 보냐 이러고 막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은사님이 이제 어쨌든 아는 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서 그래서 그냥 눈치가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여서 갔다가 그쪽 집에서는 전체 시댁 식구가 다 나와서 저를 보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예, 호텔이 왜 이렇게 물이 이상하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있고 아줌마 아저씨 앉아있고 막 그랬을까? 그 정도는 아닌데. 아우, 근데 되게 굉장히- 특별한 예, 케이스인 그렇게 말하면 뭐하지? 네. 진짜 문제가 많은 집을 가네요. 네. 그 한 장면만 봐도. 네. 그래갖고 뭐 그쪽 집에서 뭐 만장일치로 뭐 마음에 든다고 해라 그랬대. 만장일치. 와, 그것도 말도 안 되지. 그래갖고 나는 하다가 진짜 감사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 만장일치여서? 아니 너무 싫은데 막 정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셨고. 예, 그리고 그쪽 집에서 다 원한다 그래갖고 뭐 나가면 한복 맞추고 나가면 반지 맞추고 그러니까 딱 3번 어머니를 만났는데 집 앞에 왔다니까 우리 엄마는 어른이 왔다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 나가서 어머, 인사는 어머, 하고 어머. 와라 그래서 내보내면 잡아 싣고 가서 이렇게 뭐 한복집 가고 그다음 날에는 또 가면 반지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짜 식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닌데 엄마 막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했다. 우리 아버지가 결혼식 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저희 석 달이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100일도 안 돼서 결혼을 하냐 그래서 나는 계속 울고 그래서 이야. 그래서 3월에 선물 봤으면 그래 가을 겨울쯤에 좀 사귀어 보고 그냥 그때쯤이라도 하면 이렇게 얘기 한번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폭력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정말 상다리를 엎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저는 아니 어른이 봤을 때 이 집에 너무 보내고 싶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지. 보낼 뿐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 진짜 정말 울면서 갔어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뭐 사귀어본 것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고 뭐 만나고 밥 먹은 게 한 2번밖에 안 되고 아우. 그리고 아니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이제 갔는데 4년을 살고 이제 목숨이 너무 위태로워서 진짜 너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사라지겠지, 뭐 참아지겠지, 뭐 견뎌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했다가 아기를 낳는데 이제 더 나쁜 점은 더 이제 알게 되고 뭐 그 사람이 바람 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시점부터 이제 본색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시댁 문제만 가지고 막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남편과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너무 보수적이고 고루하신 분이라 이제 뭐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이런 식이고 막 와, 미쳤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고 이제 뭐 쉽지 않았어요. 네, 쉽지 않아서 정말 그때 면역이 다 깨졌겠죠. 이제 못 먹고 못 자고 뭐 하여튼 그랬으니까 고생은 너무 하고 그래서 그때 베체트라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가지고 그때가 30살 때였으니까 지금 한 29 이제 말에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그 질병을 얻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한 20년 넘게 이제 스테로이드와 이제 면역 억제제와 이제 그거를 먹지 않으면 이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내장 질환이 다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이 무슨 왜 담배각 뒤에 보면 막 헐어 있는 거. 나는 이게 이렇게 구강암만 이럴 줄 알았더니 베체트 심할 때는 진짜 그렇게 헐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뭐 베체트병. 베체트라는 게 베체트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서 베체트병이라는 그건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코드가 있어서 다행히 이제 의료 혜택은 받고 있어서 증상은 어땠어요? 다 헐어요. 입안이 헐고, 그러니까 위가 헐고, 대장이 헐고, 항문도 헐고, 자궁도 헐고, 그러니까 안에 점막이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너무 멀쩡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그 병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염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병원을 가면 항생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으로 다 항생제를 처방했단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코드가 합쳐지지 않고 이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피부과 가면 피부과 약을 주고, 내과 가면 내과 약을 주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면 산부인과 약을 주고, 어떤 날은 막 서너 군데 다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다. 그러니까 피부과 갔다, 산부인과 갔다, 내과 갔다 막 이렇게 3군데를 가서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뭐 좋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생제와 그 스테로이드제가 갈 길이 반대인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쪽을 썼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는
뭐 몸에 나쁜 약이지만 그걸 먹으면 조금 진정이 되니까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그걸 먹어도 계속 이제 점점 더 알고 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쉬고 뭐 이제 좀 스트레스 없이 좀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강성이시라. 그러니까 또 이혼하고 와서도 그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겠구나. 그때도 더 힘들었어요. 예. 이혼하고 집에 예. 같이 사셨을 때도 근데 같이 이제 안 살았죠, 제가. 아이는 데리고. 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는 다 포기했지만 그때부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랑 둘이 그래서 우리 아이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몸이 좀 어떠세요? 지금은 그러고서 제가 17년 그렇게 이제 혼자 살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서 2년을 이제 규제를 하고 이제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뭐 사기꾼들한테 속이려고 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인복이 없는 건지 남편 복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복들은 많은데 아무튼 전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게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 하나씩 얻어갖고. 네, 그러니까 10년을 같이 사는 10년 동안 굉장히 불행한 거를 혼인신고 할 때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견에 다 하고 결혼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재혼이니까 이제 목사님 놓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제 상견례 다 하고 집도 얻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살 일만 남아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는데 이혼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경우냐 그러고서 나는 결혼 못한다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때 1학년 이제 3학년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참고 다시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이혼은 뭐 수순이니까 그걸 하고 오면 이제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 살자 그러고 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뭐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도 다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여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면서도 여자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파가지고 알려고 한 게 아닌데 드러나지는 그 표면의 얘기들을 한번 용서해주면 또 되겠지. 그래서 아이 때문에 또 참고 뭐 이랬는데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중간인 척하고 또 사귀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낳은 제 아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아빠라는 사람, 아빠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을 아이가 봐버렸잖아요. 그렇지. 애들이 다 봤잖아요. 내가 뭐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해도 덮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그 새아빠가 아이를 너무 정신적으로 학대를 심하게 했어. 저는 그거를 못 견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요? 아니, 엄마가 학대하고 있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고 뭐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정신적으로. 예. 그거를 그래서 이게 찍고 보니 내 발등이라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상황은 견뎌지는데 내가 내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서 저는 갑자기 또 이제 발병을 하고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유방암 3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관두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제가 6살 연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든 마누라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 남자한테는. 이제 더 이상 돈벌이도 못 해오고 자기 아이는 이제 20살 때서 다 컸고 제가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저한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질 않더라고 병원으로. 수술을 했는데 키우던 개도 옆집 아줌마가 아프다 그래도 친하게 10년을 지냈으면 병원을 가는 게 이제 생명인데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럴까.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이혼을 해달라고. 근데 1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저랑 이혼하게 해달라고. 제발 자유롭게 노인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까지는 죽으면 죽었지 이혼 못 해준다고. 왜냐면 제가 너무 살림을 잘하고
남편한테 순정족이고 시댁에 잘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자기 아이한테 잘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저는 죽을 날을 받아놨잖아요. 나름 그랬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내가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당당하게 이혼을 해달라니까 무섭고 놀랬나 봐. 그리고 제가 화를 잘 안 내지만 내면 뭐래도 한다라는 건 알기는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됐다고? 2년? 2년. 2년 됐어요. 네, 2년 좀 넘었어요. 잘했다. 그래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제가. 자가 면역 질환 갖고 있으셨었는데 네. 그것도 있으시면서 이제 유방암도 이렇게 같이 투병하신 거예요? 네. 정말 힘드셨겠네. 그래도 제가 그래도 뭐 브라카 유전자, 뭐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암이 아닌데도 젖대술하고 다시 했잖아요. 이제 그런 유전자도 있고 유방암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이라서 그리고 50에서 60세 사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의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이게 요양원에서 이제 말기암 이렇게 호스피스 들어가신 분들한테 하는 그런 가정간호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를 의사 선생님의 그 메모판을 보고 제가 발견을 해서 선생님 그럼 저도 이거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중심정맥관 넣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항암하면서 2년 동안 가정간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래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못 먹고 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주사도 맞고 항암하고 온 날은 수액 맞아서 계속 씻어내고 이제 일주일에 3번, 2-3번 10시간씩 먹거든요. 한 번 맞으면 아침에 먹으면 밤에 먹는 거예요. 빨리 낮이지도 않고 빨리 들어가지도 않고 다행히 이제 약물이 들어서 이제 암 크기가 작아져서 수술하고 이제 방사선 집회하고 자궁 쪽 전이 된다고 이 유방암은 뭐 거의 90% 이상 전이 된다고 해서 이제 난소나발관 제거 수술하고 근데 그 수술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 그거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방사선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는 얘기만 들었지 도대체 아픈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해야 힘든 거지라고 그냥 막연했거든요. 이 음식 맛을 다 황홀해 아름다워 이러는데 막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듯이 이게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한 5분 누워있다 나오는 거서 뭐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얼마나 아플까 그랬는데 저는 좀 세게 들어가서 피부가 좀 타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삭바삭 이렇게 좀 부스러지듯이 이렇게 타니 좀 세게 이렇게 조사를 하면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정말 내장기관이 타들어가듯이 아픈 것도 있고 뼈가 너무 아파요. 그 이후로는 뼈 마디마디 뭐 손가락 발가락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를 못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항암 때문에 너무 부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항암제가 다른 암 환자들은 막 못 먹어서 마르고 막 까매지고 막 이렇게 많이 마르시는데 못 드셔갖고 저는 계속 붓는 거예요. 무슨 금복주도 아니고 막 이렇게 3달 엄마 나 애기 막달보다 더 부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옷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렇게 고무줄 옷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지금도 10kg가 아직도 안 빠졌어요. 한 20kg는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10kg는 빠지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이사도 가고 조금 편안해지고 좀 따뜻한 집으로 좀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좋아요. 뭐 평안하고 이제 제 스스로 쉰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이제 음식도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이제 먹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뭐 아이도 있었고 뭐 이제 챙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또 작년에는 아버지 그 간병하느라 환자가 환자를 본다고 혼나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아버지 위주로 막 살아야 그 되니까 상태에서 아버지가 하나였구나 세상에. 그래도 딸이 저밖에 없고 저니까 아버지를, 엄마니까 아버지를 이런 게 있거든요. 대가족이 아니니까. 옆에 요양보호사님들 계시거나 이제 그 병수발 드시는 이제 분들이 봤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겠다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했죠. 지금 뭐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 네. 아버지도 괜찮으시고 네, 본인도 지금 많이 괜찮아지신 네. 거죠? 지금 얼굴 봐갖고는 뭐 그죠. 전혀 그런 거 얘기 같지 안 않아요.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표정이 일단 밝으셔. 항암할 때도 남들이 다 병원을 저는 항암을 하러 갔는데 도와주러 오시는 가족분인 줄 알고 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어머니. 막 이러고 같이 옆에서 주사 맞고. 후에 가면 살찌는 줄 알고. 아, 집사님, 좋은 일 있나 봐. 막 이러고. 많아요, 좋은 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다행이시죠. 예. 생각
생각보다 되게 제가 좀 많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렇긴 했는데 너무 큰 저의 험악했던 과거를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길게 풀었는데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왜 나 잘못해서 안 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을까? 이제 살 날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맞아. 이제부터 복이 오는 그럴까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이겨낼 수 있나 보지. 그냥 이러고서는 견뎠던 것 같아요. 예.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든 얘기 하셨다. 근데 그 얼굴대로 가요. 얼굴대로 가요. 아무리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는 사람도 항상 죽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결국은 또 그렇게 되고. 초대받고 사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좋은 분들 오실 것 같지만 또 저한테 정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너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저한테 정말 좋은 분들 그러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그렇죠. 게 내 목표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또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고 근데 아까 또 우리끼리 또 카톡방 만들고 또 재미있게 소통하고 지내요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도 할 얘기 있죠. 임영이면 저보다 한 5배는 많으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유튜브시래. 네. 아니, 그거는 저도 유방암인데, 유방암 사기가 이제 진단받고 나서 이제 좀 지혜롭게 살아보고자 이제 정서적인 이런 안식처로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게 해서 아프면 진짜 만사가 싫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죠? 놀랍다. 일단 진단을 받은 때부터 얘기하자면 2022년 11월 초에 받았거든요. 얼마 안 됐네. 네, 1년 뭐 갓 지났죠. 그래서 그때 진단 받자마자 원래 진단 받고 어떤 치료를 시작하기까지가 시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한 몇 달,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첫 이렇게 어떤 뭘 결정을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 약으로 이렇게 갑시다 뭐 이런 거 얘기하기가 네 원래 바로 됐다고 뭐 나 바로 병원 가야 돼 뭐 입원하는 건가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 한 달이 딱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남편한테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눈 감았다가 이렇게 떴는데 여보 나 속초에 가야 되겠어. 강원도 속초 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속초에 가서 나 한 달 살이 해야 되겠어. 지금 나한테 너무 중요해. 아이는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요 혼자. 혼자. 거기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고향이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네 식구들 있고 삼촌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저도 미성년자 때까지는 거기 살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서울 올라온 케이스라서 저 한때는 포근한 동네죠.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설악산 아래에 설악동이라고 이제 공기 좋고 이런 곳에 한 달짜리 터를 잡아놓고 아침에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다 해서 가고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막 숨도 쉬는 것도 벌써 다르고 소리 전혀 다르죠.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물도 좋고 이제 씻으면 벌써 물이 달라요. 그리고 일단 나를 보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터치한 사람이 없고 간섭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아이가 걱정이 돼도 일단 뭐 남편이 같이 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달 중에 2주 정도를 엄청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 2주 안에 짧고 굵게. 거기서 쉼을 얻었구나. 네, 힘을 엄청 얻고 어느 날 이제 저 아이패드를 이렇게 켜서 희한하게 그때 머리 매무새를 놔두는다 카메라를 켰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베개 이렇게 조금 높게 해놓고 이렇게 누워서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나를 이렇게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온을 하고 그냥 주절주절 떠들었어요. 혼자. 그게 첫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뭔가 답답했는지 근데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3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렇게 읽는데 댓글 계속 올라오고 뭐 구독했다 그러고 너무 말투 재밌다 그러고 뭐 중독적이다 그러고 너무 댓글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2편을 찍었어요. 추진력이.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이름을 암이 싫어서가 아니라 암이라도 나는 암시롱 안 한다는 생각으로 암시롱이라고 지었어요.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제 이제 치병 계획을 나는 여기서 한 달이 끝나고 올라가더라도 어떤 힘이든 나는 할 수 있겠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살기라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 이제 지나고 바로 올라갔더니 처음에 3.5cm 정도였고 왼쪽에 3.5cm 작은 병변이 보인다.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즈가. 근데 이제 또 검사를 하더니 쇄골 하부와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몇 군데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기예요. 이제 사이즈로 2기가 됐고 전이 개수로 3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검사를 뭐 이것저것 하더니 골반에 하나가 이렇게 요만한 게 또 퍼져 있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전됐으면 그게 또 4기가 돼요. 그래서 4기가 됐는데 생존율이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격감이 없었어요. 너무 마음 다 잡고 와서 이미. 그러고 나서 골반에 전이된 이 암순이 때문에, 저 암순이라고 하거든요. 골반에 전이된 이 암순이 덕분에 수술도 할 수 없고 화학적인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화학적인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권유를 했었는데 저랑 안 맞다는 거를 제가 조금 어슴풀에 좀 거부감이 좀 있었던지라 그런 내용을 워낙 들으니까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안 하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요 약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치료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저에게 너무 잘 맞아요. 기적적으로.